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에폭점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은퇴 설계 시 장래 예상되는 10개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저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100세의 장수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은퇴자와 배우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자기자본 등을 플러스해서 수입으로 생활비와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 수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노라면은 각종의 사건이나 사고, 사연이 발생하게 되면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가계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자는 이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또한 은퇴자가 평균인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그만큼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재반 문제 해결 방안을 AI 리튼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은퇴자가 현역 시절에는 지출 초과적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질병 발생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저에게 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노후 자금이 소진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책은 현역 때 가입한 건강보험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은퇴자는 해당 질병이 현역 때 가입한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금의 이용입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은퇴자라면 은퇴자금에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은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복지 서비스의 확인입니다. 네 번째로 공적 복지 프로그램의 활용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간병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치매나 뇌졸중 등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에서 치료와 타인의 간호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의료비 총액의 추산입니다. 은퇴자는 전문 의사로부터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르는 치료비의 대강의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금 운용계획 재정비입니다. 은퇴자는 자신의 은퇴자금의 수급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공적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급여 확인입니다. 네 번째, 생활비와 공적 부담금의 인상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물가 상승이나 건강보험료, 재산 보유세 등의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활비나 노후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생활비 전략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자가 부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물색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공적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여유 있는 은퇴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재산 감소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은퇴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재산이 저금리나 투자 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해서 은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산이 감소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재테크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 규모의 하향 조정입니다. 세 번째는 여유 자금의 투자 계획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은 주식 비율이 나옵니다. 그 주식 비율 나오는 수치 이하로 낮추어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재산, 예컨대 60%는 월지급 펀드나 즉시연금, 그 다음에 채권 투자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기입니다. 은퇴자는 은퇴 후에 건강 문제나 금융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생명보험 등을 현직에 있을 때 필히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빚 상환 및 관리입니다.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빚을 갚는 것이 좋고, 빚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은행 대출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득 새 원천 만들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취미를 활용한 부업이나 창작 활동, 컨설팅 등의 유연한 소득 원천을 만들어서 재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고립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직장생활을 그만둠으로써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리스크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지속 가능한 일과표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심사와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과 친구와 어울리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관심사에 맞는 포럼이나 소셜미디어 그룹에 참여하여 상호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 사망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지목이 되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5, 6년 이상을 어렵게 살아야 하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첫 번째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가족과 친구들과 교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심사나 취미활동에 몰두하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인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으로 연금이 반토막 나거나 지급이 중단되면 생활비 조달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녁 때부터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배우자의 현재 상태의 재무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금 지출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공적 서비스 활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업 또는 재취업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의 협력입니다. 일곱 번째, 직계존속 부양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장수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인 은퇴자의 부모가 생존할 경우에
적지 않은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대책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존속부양의 가족 간 분담입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 재테크 및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위한 보험 상품 가입입니다. 다섯 번째 대책은 공적 복지 서비스 활용입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금융자산 운영 계획의 수정입니다. 은퇴자는 부모의 치료비를 위해서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은퇴자나 가족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재원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양비와 의료비를 염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직계 비속 부양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강가루적인 자녀, 사업을 하는 형제 자매나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그들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전 재산을 날리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 대책은 자산관리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은퇴자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할 상황이 아니거나 취업을 못한 경우에는 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생활비를 축소하고 필수적인 지출에 국한을 하여 은퇴자금을 방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추가 수입을 창출해야 됩니다. 은퇴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거나 부업이나 금융투자, 보유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적복지 프로그램의 활용입니다. 은퇴자의 자식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은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리스크입니다. 부동산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자가 가진 재산의 80%가 부동산 재산인데 그것이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대책입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극복입니다. 은퇴 전에 은퇴 계획에 인플레이션을 가정해서 생활비, 의료비, 세금 등을 계상하여서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이나 채권, 예금 등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대책입니다. 임대소득 리스크 극복입니다. 은퇴 후에 부동산 임대소득인 월세나 임차료의 미납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대책은 재건축 리스크 극복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임대부동산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책입니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재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정도를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택연금 가입의 요건을 갖춥니다. 은퇴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를 축소를 해서 주택연금으로 은퇴 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노후 파산 리스크를 극복하자입니다. 은퇴자들은 노후 재산 관리를 잘못하면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고 파산하게 됩니다. 크게 사기에 의한 파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나 보험사기 등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은퇴자들은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분양사기나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 등에 의하여 파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은퇴자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은퇴 자금을 운영하려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기꾼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은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로, 은퇴자들은 처음 보는 사람의 허황된 투자 제안이나 긴급한 도움 요청, 상품이나 서비스의 과장된 약속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은퇴자들은 사기 예방과 관련된 기사나 보고서,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관련된 지식과 기법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끝으로, 노후 창업은 거의 실패하여 파산합니다. 이제 퇴직 후 창업했다가 실패하여 노후 자금 손실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창업은 평생 직장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새로운 분야에 남의 말만 듣고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폭점의 천재들 TV에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